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죠. 오전 11시 11분입니다. 제가 주말에 예, 찾아뵙지 않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미리 땡겨서 말씀을 좀 영상을 올렸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미리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뭐 맞든 틀리든 좀 그래야 조금 또 대처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주말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제가 찾아뵙고 나면 이제는 이제 연휴가 될 텐데요. 연휴 기간에 또 시간 되면 연휴 끝무렵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연휴 전까지는 오늘이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중간에 제가 예상한 대로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면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 번 찾아뵐 수도 있고 연휴 전에요. 제가 예상한 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비슷하게라도 그러면 제가 연휴 끝날 쯤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좀 메모장을 좀 많이 썼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메모장을 같이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유튜버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께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을 한 65% 정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중간에 금요일 날 물론 반등이 좀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반등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반등의 크기나 세기를 보셔야 되고 그 반등이 미약하면 한 번 더 밑으로 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한 번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 개별 종목별로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는지를 보시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저점 기준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장 같이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썼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주말이고 하니까요. 자, 첫 번째는요. 지금 시장은 원래 여러분 주식 하시다 보면 아마 매번 느끼실 겁니다. 시장이 어떤 악재든 호재든 간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장이 상승 중에는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도 호재가 뉴스가 뜨면 그때부터 바로 하락을 하듯이요. 또는 요즘은 그 하루 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워낙 요즘은 더 앞서가니까요. 하락도 마찬가지죠. 어떤 악재가 예정이 돼 있다면 그 악재가 이미 발표가 되고 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악재를 우리가 맞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강한 구간입니다. 더군다나 추석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력들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죠. 누르면서 싸게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구간은 아직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또는 추석 연휴까지 겹쳐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등다운 반등을 주지 못하고 지난주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등이 들어올 지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금요일 날 그 반등으로서 다시 시장은 다음 주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반등이 이번에는 굉장히 이번 지점에서는 굉장히 약하게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원래 이 하반기에는 2021년도 하반기에는 제가 세 번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요 내용은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모되는 그 주식들이 워낙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분산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수 자체는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럴 경우에는 좀 개별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시면 이 어려운 장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왔거든요. 근데 제가 세 번의 2001년도 하반기에 세 번의 하락 중에 지금은 두 번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은 지난번에 코스피가 3050포인트까지 11선 월봉상 11선을 지지하는 3050까지 하락했던 게 첫 번째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다시 3200포인트까지 반등을 줬습니다. 3200포인트가 당연히 또 걸리는 자리죠. 거기서 다시 또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께 3050포인트를 지지하고 반등을 줬지만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면 지금은 박스권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고점이 3200, 저점은 3000포인트에서 3050 정도 요 구간에서 지난번 3050을 살짝 깨는, 뭐 예를 들어서 3020이 될지 30이 될지 3010이 될지는 모르지만 3000을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그 지점까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 세 번의 하락 중에 지금은 두 번째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지수상으로는 사실 코스피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가지고는 예측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종목 분석은 쉬우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니까. 역시 지난번 3050포인트, 지금도 11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월봉상 코스피가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11선이 좀 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깨지게 되면 또 한 번 3000선을 지지하니 많이 이런 테스트 과정이 나올 텐데요.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로 내려올 때는 지난번 3050포인트를 지지를 했지만 그 3050포인트를 깬다 하더라도 3050포인트를 크게 깨고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3020, 30 또는 뭐 3010, 뭐 이렇게 3000은 지지하는 선에서 이번 두 번째 하락의 바닥점이 코스피 지수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자,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반등을 주겠죠. 반등을 주게 되더라도 저는 바닥점 기준으로 반등이 한 20%, 종목별 물론 종목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저점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에서 한 25%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락을 2021년도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락은 이번 두 번째 하락의 저점 또는 첫 번째 하락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올지, 또는 두 번째 하락보다도 좀 더 저점이 높은 지점에서 짝꿍덩이 형태의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하락이 되는 건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두 번째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도 저는 하락이 예상이 되고요. 그 하락의 폭은 종목마다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주가는 지난주 내내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그 하락의 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략 개별 종목별로 본다면 한 10%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는 종목도 있고요. 또는 한 5% 정도에서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번 저점 기준으로요. 그래서 그 정도 내려오면 이제는 이번 두 번째 하락에 바닥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발 악재, 강한 메가톤급 악재가 아닌 이상은 아마 그런 상태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예상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저도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 기관 외인이 만약 종목을 고르실 때요, 기관이나 외인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을 찾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판다든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파는 종목은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보다는 기관 외인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을 잘 찾아보시는데,
그런 종목을 찾다 보면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저는 이격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은 피하시고, 오히려 그런 종목 오히려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 일단 피하시고, 이제 기간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네,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SK케미칼 같은 종목, 전에 제가 지난 영상 댓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팔았죠. 제가 30 얼마에 팔았나 그때요? 네. 30만 9천 원에 팔았는데 팔았죠. 그죠? 39만 9천 원이요. 다시 저는 내려오면 그 종목을 다시 편입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종목이 눌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비슷한 유행들 종목들 있죠. 자, 그런 종목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기간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종목별로는 10% 또는 15%씩 최근에 상승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지수는 하락할 때요. 그런 종목들은 기간의 외국인이 동시에 강하게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런 종목은 또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둘이서 바짝 붙어서 올리고 나면 한 10% 15% 상승하고 나면 다시 또 그 사람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라도 최근에 10% 15% 이상 상승한 종목 일단 좀 피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더 가는 종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의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인데 주봉이나 또는 월봉이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종목들, 뭐 보조지표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 구간을 잘 한번 공략해 보시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SK케미칼 정도 그런 유행의 모양의 종목이 저는 괜찮아 보이지 않나. SK케미칼이 굉장히 비싼 종목이니까 또 싼 종목 중에서도 그런 유행의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덜 상승한 종목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차트도 보셔야 됩니다. 그 기간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지만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두텁게 쌓여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바로 위에서부터 매물대가 강하게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눌림목 구간 반드시 주면, 시장이 빠지게 되면 눌림목 구간 주면 그때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 좀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요, 다시 이제 이번에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반등을 주겠죠. 그죠? 반등을 주게 되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요, 종목들이 상승한 이후에 또 눌림목을 받게 되고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때는 또 주도주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체크하시고요. 기간 외국인 수급을 어떤 종목을 다시 돌아설 때 어떤 종목을 강하게 매수해 들어온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목별 순환매도 당연히 들어오겠죠. 종목별 순환해 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조정의 폭인데요. 지수는 아까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수는 정확하게 저는 좀 우리가 그거 지수는 모든 종목의 압축점이니까 그것보다는 종목별로 보면요.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한번 주셔서 그 종목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SK 바이오팜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종목 기준으로 한 10만 8천 원 정도, 네, 고구한 정도, 10만 8천이나 10만 7천 원 정도, 고구한 정도가 SK 바이오팜이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장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우선 바닥점이 놓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SK 바이오팜을 여러분 관심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이 종목이 10만 8천 원 정도 찍으면, 또는 10만 7천 8천 찍으면 여러분 관심 있는 종목에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는 종목입니다.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재룡산업은 8만 한 8, 9천 원 정도, 7천, 8천 8, 900원 정도에서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봤고요. 그 반등의 목표치는 9천 한 2, 300원에서 9천 한 500원까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단기 반등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재룡산업은 저는 다시 8천 한 2, 300원이나 8천 3, 4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재료산업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재료산업이 9,200, 300 갔다가 갑자기 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 거 아니라 봐야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재료산업이 8,000 한 2, 300원, 3, 400원까지 한번 또 훅 빠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산업 가격도 같이 SK바이오팜 가격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가격으로 진입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카카오뱅크 여러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지난번에 8만원을 깨면 제가 6만 5천원까지 말씀드렸죠. 지금 6만 5천원 근처까지 오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한 6만 5천원 근처에 오면 6만 5,100원이 될지 200원이 될지 모릅니다. 한 6만 5천 근처에 오면 그때 한번 저점을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제 생각에는 6만 5천원 정도면 추세를 돌리든 아니면 6만 5천원에서 단기 반등을 세게 주든 한번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6만 5천 부근에 오게 되면 요 가격 그다음에 요 가격을 같이 동시에 한번 여러분 찾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물론 여기는 제가 하나 시스템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너무 많은 종목을 말씀드리면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 시스템은 지난번에 18,2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댓글을 말씀드렸죠. 18,200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따가 하나 시스템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자, 지금은 추세적으로 우리가 매매해야 될 시장은 아닙니다. 이번에 바닥 놓으면 이제 추세적으로 돌아가겠지. 물론 그거는 지나고 보면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추세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은 세 번째 하락 중에 두 번째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일단 보셔야 되지 않나. 바닥점이 놓으면 거기서 다시 들어가서 또 단기 반등 아까 말씀드린 20% 놓든 25% 놓든 종목별로 30% 놓든 그 이상 놓은 종목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일부 종목은 그런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잘라주는 자, 지금은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점 기준으로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뭐 많은 종목 한 30%까지 상승 시에는 저점 기준입니다. 이번 바닥 나오고 나서요. 그때는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면서 시장의 추이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 위의 종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위의 종목들이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때는 손절 후에 시장을 관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일단 하락은 남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하락점의 가격은 바로 요 지점에 일단 부분이 있는데 시장은 항상 수시로 변화무쌍하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손절에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자리 지지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저는 일단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시장 그때 임박해서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자, 여덟 번째 FOMC 회의가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9월 16, 17, 18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번 달 9월 달에는요. 9월 21일에서 22일입니다. FOMC 회의가. 그러면 우리 연휴 기간 중에 FOMC 회의가 있는 거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자, 그래서 FOMC 회의가 9월 21일에서 22일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수정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시장은 계속 불확실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 되고 금요일에 조금 반등을 바닥점을 잡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가격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가격쯤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금요일날 뭐 목요일날 금요일날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죠. 만약 이 가격쯤에 오면 다음 주 후반에 그때는 가감하게 일부 한번 저점 매수해 보셔도 몰빵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긴 왔지만요. 한번 좀 비중은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FOMC는 9월 21일 날 20일 이번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표가 나오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 같고요. 11월 2일하고 3일 날 또 FOMC 있습니다. 회의가요. 11월 2일하고 3일이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는 12월 14일에서 15일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참고를 하시라고 미리 제가 일정을 뉴스폴더에 검색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은행 그 통화정책 방향 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8월 26일 날 통화정책 회의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한번 올렸죠.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한번 올린 이유는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내년에 미국 연준이 긴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우리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서죠. 미리 금리를 미리 올려놓은 거죠. 자본 유출도 방지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끼어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좀 대출 심리를 좀 떨어뜨려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먼저 선제적으로 8월 26일 날 했습니다. 올해는 뭐 제가 한국은행 관계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한국은행이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회의는 언제 있냐면요. 이제 10월 12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10월 12일 날요. 그다음에 이 의사록 공개일은 11월 2일인데 이 얘기는 저는 사실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10월 12일 날 회의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한 번 더 올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지난번 8월 달에 8월 26일 했으니까 요때보다는 뭐 요때나 요때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 번 더 인상한다면 어쨌든 일정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11월 25일입니다. 올해는요. 10월 12일 날은 회의를 하고 11월 2일 날 의사록 공개일은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요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 여러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날 당일 날 1박이나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1박 2일 정도 조금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근데 그거는 1박 2일 정도를 아주 짧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 수급을 좀 이번에는 좀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정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시장이 지금은 만만치 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은 똑같이 반등을 주다가도 나중에 또 하락을 할 때 어떤 종목은 또 20% 15% 하락하지만 또 펀드멘탈이나 실적이 좋은 종목은 5% 정도밖에 하락 안 할 수 있고 다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나 결국에는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우세한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발굴해 내셔야 되고요. 그런 종목을 우리 개인들은 그런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알아내기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미 지난 실적들은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특히 영업이익이 뭐 3분기 연속 상승한 종목들을 뭐 확인해서 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막상 해보면요. 그것도 바로 꺾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나 펀더멘탈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메이저들이 들어가는 종목들, 특히 메이저 기관 외국인 공통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요. 연기금 좀 잘 보시고요. 외국인 잘 보시고 특히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을 잘 보셔야겠죠. 그런 종목들은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메이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좀 정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요. 만에 하나 시장이 내년 3월까지 지금 이제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 10, 11, 12, 1, 2, 3 한 6개월 정도 계속 시장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물론 단기적으로 하다 보면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요 구간은 이게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추세를 돌렸는지는 그건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요 지점에서는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본 건데 어쨌든 만약에 시장이 내년 3월까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반등 주고 또다시 하락하고 반등 주고 또다시 하락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깨는 그런 하락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그 메이저들도 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말씀드리죠. 메이저들도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이저들이 몇 종목 의외로 시장이 만약에 좀 크게 하락한다든지 내년 3월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흘러내릴 때 그 메이저들은 몇 종목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이었나요? 그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지수가 막 계속 하락을 할 때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반도체 종목하고 있었는데 또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매자 깜빡깜빡하네요. 그런 몇 종목을 가지고 자기들이 계속 그 종목만 집중 매수 들어오면서 다른 것들은 다 하락하는데
그런 몇 종목만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아마 자주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수급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많이 올라 있는 종목, 이게 벌어진 종목보다는 이게 좀 덜 벌어졌거나 눌림을 받은 종목들, 그런 종목을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종목이 아마 펀더멘탈이나 또는 실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들마다는요, 월봉의 보조 지표들이 고점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예측 불가하지 않습니까?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지금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월봉상 보조 지표가, 이게 월봉상 캔들만 놓고 보면 계속 가기만 가니까 이게 고점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보조 지표가 고점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만에 하나 하락에 놓게 되면 큰 하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최소한 주봉 고점 종목이라도 가능하면 피해봤으면 좋겠다. 월봉은 캔들 하나가 한 달이기 때문에 시점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상승하다가 한번 음봉이 떨어졌다 해서 그게 대세하락을 볼 수 없으니까 또 한 달, 두 달, 세 달 캔들 하나가 너무 텀이 길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봉이라도 고점이 나와 있는 종목은 우리 일단 한번 피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요, 2주 만에 4조가 증발됐다 그러죠. 이 고객 예탁금은 개인 고객 예탁금인데, 아마도 개인들이 작년 올 1월 달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수가 급등하면서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입이 되고, 이제는 돌아선다, 이제는 뭐 이게 대세 상승이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뛰어들었는데 개인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지나고 보면 또 어느 정도 꼭지점에 나올 수도 있었고요. 물론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고객 예탁금이 개인들이 이제 지친 거죠. 계속 지금 사실은 매매 잘못하면 요즘 같은 장은 계속 손실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죠.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그 자금을 지금까지 개인이 다 바쳤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십시오. 외국인이 엄청나게 때리는데도 개인이 그걸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에 외국인이 삼성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인들이 계속 그걸 받아내다 보니까 받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라가고 계속 밀린다든지 오를만 하면 또 밀려버리고 하니까 개인들이 지쳐버린 거죠. 손실만 생기고. 그래서 개인들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인들이 지치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관 외국인이 때리게 되면 조금만 때려도 주가는 훅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훅 빠지는 시점이 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요. 그때는 또 개인들이 빠져나선 게 외국인이 또 훅 뺐다가 완전 마지막 투매를 잡고 또 올릴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내릴만 하면 개인들이 받쳐 올리는 게, 주가가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2,500, 600까지 한 와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2,500, 600까지 지금은 너무 머나먼 얘기죠. 이제는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건 모르죠.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이 지치고 나서 나중에 외국인 기관이 때려버리면 그냥 훅 빠질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계속 받쳐주니까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거든요. 안 빠지니까 이게 또 안 빠지나 보다고 또 달라붙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객 예탁금이 2주 만에 계속 좀 빠지고, 2주 만에 4조가 증발됐다는 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개인들이 지쳐 나가게 되면 기관의 요인이 조금만 밑으로 쳐도 주가는 푹푹 밑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락에 휘날리고니 계속 놓다 보면 신용을 썼던 분이나 미술을 썼던 분은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많이 하락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밑바탕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구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이거를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 요 가격에서 바닥을 잡고 완전히 저점이 나와서 돌리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펀드매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수급이 받쳐준 종목들은 또 그 시점에서 돌리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시점에서 돌리긴 돌렸는데 반등이 좀 미약하고 나서 나중에 또 시장이 또 취약해서 한 번 더 눌려지면 또 급락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짧게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고 100% 비중을 몰빵하면서 안심하고 있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밑으로 툭 쳐버리면 기간의 요건이 예전에는 1조를 때리는데 지금 5천억만 때리도 막 후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슨 뭐 돌발 악재 뭐 지금은 시작한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 악재 모멘텀이 한번 탁 터져버리면 내관이 터져버리면 그때 순식간에 저번에 저 코로나 사태 터질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2600까지도 뭐 항상 언젠가는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우리가 보통 내년 하반기쯤에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유튜브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그 기간이 딱 맞게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주가 진짜 내릴 밑으로 내릴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모든 대중이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내릴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먼저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뒤에 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취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짧게 매매를 하시고 종목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의외로 시장이 만약에 크게 하락한다 하더라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몇 종목을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 남들이 하락할 때 나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치도록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쾌감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택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수급을 잘 체크해 보시는데 그 수급이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나 최근에 많이 상승한 종목은 피하시고요. 오히려 한 번 상승 계속 하락을 좀 많이 하거나 행보를 하다가 1차 상승한 이후에 1차 상승이라는 것은 10%, 15%, 20% 정도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하는 구간 그 상승폭의 절반이나 3분의 1 지점까지 하락하는 구간 3분의 2 지점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종목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메모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일종 창을 지우고 하나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도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제가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를 안 했겠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또 불안하니까 저는요. 이 종목의 가장 큰 약점은 일단 주봉이 보조지표가 좀 높다라는 거고요. 보조지표가 이런 보조지표가 계속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게 한번 이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번 상승했죠. 그죠? 받고 또 올리고 받았거든요. 이 종목도 여기서 바로 꺾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이게 완전히 고점이 놓은 신호는 저는 제가 보기엔 판단은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칠 수 있거든요. 위로 쳤다 그 자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꺾여버릴지 요 구간까지 내려오진 않겠죠. 이제는 거의 저점이 임박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한 번 더 위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치는 시점을 저는 하나 시스템의 가격이 어디까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치는 시점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재룡산업 8,200, 3, 4번 정도 SK 바이오판 10만 7천 8천 정도 그 구간 그 다음에 카카오베가 6만 5천 그 구간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면 그 구간에서 돌았을 때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돌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때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나 시스템은 그래서 종목 가격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고 이 종목은 최악일 때는요. 제가 볼 때는요. 만약에 시장이 정말 좀 더 생각보다 더 심하게 안 좋아질 경우 이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요 자리를 탄탄한 바탕이 지지가 돼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가 대략 얼마 정도 하면 17,000원 정도 전후 구간이 되는 구간인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면요. 하나 시스템은 저는 한 번은 요 자리 테스트하람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간이 이 보조지표선으로 이 자리가 내려오지 않고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뺄지 아니면 이번에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요. 아까 미리 말씀드린 재룡사라면 그 가격을 보시면서 일단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구간 테스트 17,000원 전후까지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간이 두 번 연속 때렸죠. 연기금이 때린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또 많이 안 팔았어. 이때 강력하게 두 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외국인은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기간이 자기가 요 구간에서 연기금이 매수한 물량의 절반 정도를 다 털어버렸거든요. 일단은요. 털어버렸다는 얘기는
외국인들도 그때 그걸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개인이 받아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18,200원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구간에 왔지만 제가 매수를 좀 늦추시라고 말씀드린 거는 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17,000원 전후까지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구간도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면 16,850원 정도가 최악인데요. 그런 구간까지 올지 안 올지 제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아까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이제 바닥이나 사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좀 빠질 때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계속 들고 가볼까? 거의 바닥 온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홍준표 관련주들은요. 시장이 바닥을 잡고 돌리게 되면 이런 애들은 급락합니다. 그죠? 많이 빠질 겁니다. 대신 시장이 바닥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계속 위로 치고 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계속 단타 이제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한 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하락 구간이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축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종목들은 계속 위로 좀 더 칠 수는 있겠지만 종목별로는 종가상으로 5% 이상 넘기기는 쉽지 않다. 최대 10%까지 봅니다. 장중에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대신 이런 친구들이 바닥이 놓으면 이 친구들은 오히려 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준표 관련은 그런 식으로 반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저는 장중 단타는 저점에서 가능하지만 조금 진입하기는 홍준표 관련 이제는 조금 좀 늦지 않았나. 그거 조금 더 먹으려다 가딱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라리 현금 쥐고 들고 있는 게 제일 속 편하긴 하죠. 그래서 저점 내려오면 그 기간 딱 기다렸다가 탁 잡는 게 제일 마음 편하긴 하죠. 두산중공 같은 종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을 예정이라서요. 자, 두산중공 같은 종목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보십시오.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 보시면 기간 물론 보십시오. 요 구간에서 외국인도 들어왔죠. 여기 그죠? 들어왔고 기간은 물론 좀 팔았지만 요 구간에서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 또 들어왔죠. 기간은 물론 팔았지만요. 그다음에 어떤 기간 외국인 동시에 들어왔죠. 그다음에 올리면 자, 외국인이 팔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기간은 들었다 나갔다 하지만 연기금 매매를 보십시오. 연기금이 보면은 요 밑에 구간에서 외국인과 같이 동시에 많이 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래서 주가 올랐겠죠. 그런 다음에 연기금이 최근에 좀 팔았거든요. 외국인도 물론 팔고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수급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안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겠죠. 그죠? 근데 이 주가도 뭐 두산중공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 구간에 오면 또 바닥쯤 한번 나오겠죠. 또 그때는 다시 갑자기 또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 이해가시죠? 수급이 안 좋은 게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 가열권이죠. 네,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월봉상 가열권 종목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파동을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갈 자리가 좀 나중에는 이게 월봉이니까 여러분 1년 간격이 될 수도 있으나 모릅니다. 저는요. 어쨌든 월봉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월봉상 조금 고점이니까 지금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맞고요. 저는 18,000원, 18,500원, 19,000원 정도까지 이 친구도 같이 한번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종목을 사시란 뜻보다는요. 외국인 기관이 그 전에 많이 들어왔던 세력들이 지금 팔고 있지만 그 전에 들어왔던 물량을 다 던지진 않았다. 그럼 갑자기 주가 들어왔을 때 이 종목에 갑자기 더 배팅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배팅 들어왔다 해서 그 종목이 좋은 건 아닌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파동을 보시면 주봉 보시죠. 주봉은 밑에 아직 지지선이 탄탄히 잘 끊었는데 이거는 직전 고점 라인이거든요. 이 직전 고점 라인이 얼마였었냐면은 17,400, 5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요 고점 라인 요 정도는 지지할 거라 보는데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17,500원 정도는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그 전에 좀 돌릴 수도 있고요. 또 파동을 한번 보시면 이건 주봉 파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봉이니까 멀죠. 캔들 하나가 일주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요 저점을 깨는 요 음봉이 얼마죠? 19,350원인데 19,350원을 살짝 한번 깨는 그런 하락 파동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번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미 여기서 고점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를 저는 잡은 게 아니고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요 하락 마지막 오파 하락 구간은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길이만큼 빠지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길이가 조금 작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 참고를 하시면 두산중공 같은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건 이 종목을 사시라고 제가 꼭 권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은 일봉상은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일봉상 조금 더 빠져야 되겠죠. 보조 지표만 본다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이 종목 지금 들어갈 구간은 아니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120선 있는 요 자리가 얼마죠? 대략 19,500원 정도 되는데 맞죠? 19,500원 19,500원 정도 120선 지지가 일단 되면 일봉상으로 그죠? 그러면 그 구간에서 두산중공업이 19,5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아까 저 재룡사람이나 다른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들이 같이 비슷하게 맞물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가더라도 위에 이제 구름대 매물들이 있죠. 그죠? 22,000원 정도가 이제 직전 고점 라인이죠. 그죠? 네, 직전 고점 라인인데 그 자리에서 또 한번 잘라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23,000~24,000원까지 갔다가 거기서 한번 또 훅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크게 한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때도 한번 크게 그때는 저는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요. 자, 일단은 저점 기에는 네, 요 121선 기준으로 다른 종목과 같이 연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지표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수급 조금씩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수급은 아직은 봅시다. 예, 보시면 외국인 아직 계속 팔고 있죠. 그죠? 아직은 수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이 세 개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하고 같이 네 개를요. 자, 그다음에 만도라는 종목 한번 이 종목은 이 종목 제가 항상 관심 있다라고 이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만도는요. 이때 지난번에 우리 저 코스피 3,050포인트까지 빠져 이때 이 친구가 급락을 했었어요. 이때 저는 바닥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시점이요. 캔들이 굵어지면서 길어졌죠. 그죠? 이렇게 나온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의 끝무렵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급반등을 시키면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친구는 더 빠지지 않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사신 분은 부럽죠. 그죠? 이때가 얼마냐? 56,000원까지 갔었죠.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죠? 자, 만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수급을 보시면요. 자, 요 달이 며칠이었죠? 8월 20일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8월 20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18, 19, 20 이때 외국인 들어왔죠. 그다음에 기관들이 그다음에 어쨌든 뭐 기관이 그다음에 또 이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네. 어, 잠깐만요. 8월 20일이었죠. 이때 8월 20일 맞나요? 네, 8월 20일 맞죠. 보시죠. 같이 구경 한번 보시죠. 날짜까지 같이 보세요. 자, 보시면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간은 좀 팝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조금 팔고 또 들어오죠. 그죠? 기간 여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조금씩. 자, 그죠? 자, 현재는 이제 기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팔았는데도 자기들이 최근에 산 물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다 아주 좋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 여기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이 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지금은 나쁘지 않은 수급이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올라가더라도 요 구간에 매물대가 있죠. 구름대 그죠? 요 매물대거든요. 여기서부터 62,000원부터 좀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요 구름대가 조금 얇아지는 요 구간대에서 이 친구는 한번 승부를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일봉상 조금 높죠. 이 친구도 조금 조정받아야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이해가시죠? 네, 참고로만 하시고요.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 이 친구는 제가 좀 관심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한화라는 종목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많이 올란 거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수급 보시면 여전히 기관 외국인 한화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보이시죠?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죠? 예,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물량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연기금이 주로 많이 들어왔죠. 기관 쪽에는 그죠? 외국인들도 보면 같이 들어왔고 수급으로는 정말 좋은 종목 같이 보입니다. 다만 악재는 이 친구는 많이 올랐다는 거. 최근에 하나, 둘, 셋. 자, 5파가 나왔죠. 짧게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다시 하락 1파, 2파 반등 돌았으니까 하락 3파까지 나오고 4파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구간 한번 잘 체킹해 보시고 그때 한번 기회가 나오면 네, 이 수급이 아주 죽은 게 완전히 아니죠. 수급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하나그룹 자체의 어떤 그
뭐 상속에 연계되는 뭐 그런 문제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이때 기간이 외국인이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은 이 계획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일봉상 이 큰 기업이요. 그러면 보조지표도 높으니까 이 종목이 여기 정도까지 빠질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보조지표가 저점이 나오면 그때 수급 체크해 보시면서 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런 종목 무거운 종목이어서 길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길게, 조금만 중기적으로요. 자, SK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케미칼은 네, 여기서 네, 바로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이 종목은 30만 9천 원 정도, 31만 이때 제가 팔았죠. 30만 9천 원 딱 팔았고 이때 또 31만 천 원이죠. 요 구간이 저는 요 꼬리 달 요 구간이 저는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좀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돌파해 가버리면 물론 주식은 딱 제 말대로 아이고 좀 내려와서 딱 싸게 살 기회 주면 이 하면 좋은데 지금 수급이요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이 고점 라인에도 수급이 들어와 버리면 아 이게 안 오는 게 아니냐 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저는 이 친구는 31만 원 가더라도요. 39만 31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32만 원까지 고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못 간다 저는 보는데 한번 보시죠. 주봉 보시면 요 구간대가 구름대 이 구간대거든요. 바로 치고 빠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봉선 하나 자 짝꿍뱅이 만들죠. 그러면 이 고점 종가가 얼마입니까? 29만 6천 원. 종가상으로 이 고점은 분명히 넘긴다. 이게 얼마죠? 29만 이 넘겼네 이미 그죠? 자, 자 고점 넘겼죠, 그죠?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조잡하게 이렇게 끝내진 않겠죠, 그죠?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주봉상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좀 눌러줄 수 있습니다. 눌러줬다가 이 고점 한 번 더 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꺼운 구름대지만 이제 열버지기 시작하죠. 이 친구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라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제가 너무 SK를 좋아하는지 너무 종목을 사랑해서도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월도 사랑했다가 골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많이 하느라고 엄청나게 욕먹었거든요. 애먹었거든요. 자 어쨌든 SK케미칼 요 종목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급도 따라주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행보한 이후에 돌리는 거라도 행보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려 볼 겁니다. 더 가버리더라도 어차피 바로 뻗어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월봉 보시면 네 바로 이 11선 요 자리입니다. 11선 얼마냐면은 30만 2,900원이거든요. 지금 30만 1,000원인데 이 11선이 꺾여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거든요. 11선이니까 벌써 사실 밀고 올라가게 되면 이 11선 옆으로 살 들어놓으면 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7개 정도 나왔으니까 캔들이. 그렇지만 또 바로 위에 또 뭐가 이 친구가 있죠. 35만 원이면 뭐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친구 이제 보조지표 없이 이제 바닥까지 돌고 있고요. 그죠? 괜찮죠. 저는 월봉상 아까 월봉상 다른 두산중공업이 고점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얘는 많이 빠졌죠 이 고점에서 그죠? 그래서 최근에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이슈가 뜨고 나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요. 저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30만 원을 깨고 29만 원까지 갈지 18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회 오면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면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요 저점요 26만 8천원 저점 찍고 좀 강하게 또 올라갔다 직전 고점에 걸렸죠. 다시 내려왔는데 작은 파동을 보면 하나 둘셋넷 해서 요 저점 한번 깨는 작은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애매한 구간입니다. 근데 요 저점을 깨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저점이 조금씩 높아가는 이런 구간, 그다음에 고점은 좀 낮아지는 이런 구간이 다 뭐 차트를 잘 그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1번 보시면 네, 이렇게 차트 그려놨는데 자, 좀 더 좁혀볼게요. 자,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현재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 현재 이 지점을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수렴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한 번 내려왔죠, 두 번 내려왔죠, 또 반등 준후에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그때는 좀 돌릴 가능성. 만약에 좋은 쪽으로 본다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저점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지고 한 번 더 반등 주더라도 또 막히겠죠. 33만원, 32만 5천에서 막히겠죠. 다시 한번 눌러줄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은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이 종목은 저점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
언제죠? 이 친구가 제가 적어놨는데 이 친구가 9월 중순이었나요? 기간 보호 예수 이 물량이 이 친구는 준비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도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리니까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보호 예수 물량 이거는 워낙 수량이 많습니다. 기간 보호 예수 물량들이 수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풀리게 되면 이게 온전하겠냐라고 이제 뉴스 플로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꼭 뉴스 플로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또 역발생이 돼서 개미들을 못 들어오게 또 막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맞을 수도 밑에 꽂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일단 저는 뭘 보고 있냐 수급을 가장 먼저 체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같이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이 종목이요. 자, 외국인이요. 요 구간에서 강하게 샀지 않습니까? 요 구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요. 자, 이 사람들이 요 구간에서 강하게 사서 이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도 안 사고 조금씩 팔고 있지만 별로 많이 팔지도 않고 있어요. 요 구간에서 보실까요? 외국인만 보시죠. 여기 샀다가 뭐 별로 파는 것도 많이 없어요. 요 구간에서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면 훅 빠지는 경우, 제가 최악의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은 훅 빠져서 25만원도 깰 수 있다 보는데 만약에 훅 빠져버리면 근데 그렇게 훅 빠지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이때 강하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고점에서 팔아줘야 된다. 많이 안 팔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죠?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아까 제가 삼각 수렴형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고점 낮아지면서 수렴했다가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 위로 갈지 아래 갈지 몰라.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한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추석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기한 보호 예수 물량 나오는 시기가. 그래서 이게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요. 이 애매한 구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보호 예수 물량이 빠지고 파동을 좀 크게 잡고 가면 이 친구는 25만원 조금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도 있지만 이런 외국인들이 이 지점에서 강하게 매수한 외국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기관들도 지금 투신해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투신해서. 그것도 기관도 그렇게 뭐 여기서는 많이 팔았지만 최근에는 기관들도 많이 팔고 있지만 오히려 조금 사고 있어요. 투신들도요. 연기금은 지금 중립입니다. 보니까 기타 금융도 중립인데 투신해서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투신도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실 때 싸게 뭐 기회 줄 때 한번 들어갔다 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소설은 써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 당장 갈 종목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 수렴하에서 좀 행보하면서 맞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 고점을 추세선을 돌파할 때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은 좀 날짜가 지나서 돌파할 때 그때 따라붙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카카오뱅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굳이 제가 좋은 쪽으로 본다면 카카오뱅크는 이미 9만 5천원 9만원 넘어갈 때 이미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죠?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라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주가의 그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네 때려버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기관들이 좋게 본다면 아직 갈 자리 좀 더 남았는데 라고 좀 더 갈림이 좀 넓은데 라는 생각이 만약에 혹시 든다면 그러면 기관들이 보호예수에 풀린다서 그걸 다 때려버릴까? 아니면 실제로 그게 또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조금 수렴해 가는 과정이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일은 아마 월요일 또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분봉을 보면 분봉까지 체크하게 되면 60분 보면 좀 가점 고점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다시 조정을 받게 되면 지금 제가 분봉선 추세선도 연결해 봤는데요. 뭐 대략 뭐 29만원 전후 정도 뭐 28만 8천 29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조정을 한번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받다가 한번 지난번 직전 저점이요. 26만 8천원이 아니고 요 자리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그죠? 28만 5천원 한번 찍었거든요. 뭐 28만원까지 한번 밀어버릴 수도 있고 요즘 안 깬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어떤 추세선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보조지표 만약 60분 봉상 다시 저점이 나오면 어쨌든 최소한 단기적으로 반등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번 또 묶고 들어가면서 또 다시 또 추이를 봐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봉상은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국전약품도 제가 관심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제가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국전약품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 종목은 현재 투자 경고를 받았습니다. 투자 경고요. 이 종목은 내일은 저는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저 원래 처음에 이 종목은 11,350원 정도를 한번 터치하지 않나, 300원이나 350원 터치하고 다시 12,000원, 3,000원 반등 줬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11,300원을 한번 더 살짝 깨는, 한 번 더 깨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비로소 바닥에 놓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뭐 이 주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세력이 아니니까요. 제 말 듣다가 잘못하면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완전히 바닥점이 나왔다고 저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봉선 우선 좀 높죠, 위치가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길게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보는데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최저점, 뭐 그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점까지 만약에 왔는데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제 생각이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다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켜보고 있고, 단기 매매도 가능하지만 지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저는 단기 매매를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현재 최대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자주 하면서 조금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조금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11,450원은 저점이 아닐 수 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여주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관심 가져보시고요. 제 생각대로 많이 안 움직이면 저는 이 종목 관심 제외입니다. 유로라는 종목도 매매를 최근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이 종목은 워낙 많이 빠진지 뭐 하는 종목인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근데 소개시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한번 단타 치고 나왔는데, 그냥 한번 보시죠. 많이 오른 게 별로 없죠, 그죠? 뭐 이거 상패되지는 않겠죠, 그죠? 예. 월봉이고 이건 구경만 하시죠. 그냥 올라가더라도 위에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구경만 하시죠. 주봉. 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일봉. 상패 당하지는 않게. 이런 것도 일봉상 한번 저쯤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가격 있죠. 유로도 저는 한 1,75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면 또 단기전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반등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그다음에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은 오늘 제가 좀 길더라도 많이 말씀드릴게요. 한전 KPS 같은 종목도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수급을 미리 한번 봤는데 이 기간 물량이 연기금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연기금 한번 보시고요. 근데 외국인은 크게 현재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한전 KPS 좀 차트를 좀 좁혀볼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죠? 고점 찍고요. 5만 원에서 36,000까지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네. 그다음에 주봉. 이거 월봉이고요. 월봉사. 이 매물대 이제 구름대 상당히 두껍죠. 요 구름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요. KH바텍 폴더 목표인데 이 종목도 좀 샤프하죠. 애가. 네. 빠리빠리한 종목인데요. 어, 외국인 기관 15만 주 들어왔죠. 이 종목 많이 들어왔죠. 이 종목은 아직 물량들이 안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이 종목도 괜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박스권 요 고점을 뚫은 종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번 일시적으로 한번 뚫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눌려졌지만요. 일단 뚫은 종목이라서 저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26,500원 정도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까지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월봉상은 조금 높다, 그죠?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일봉 한번 볼까요?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상은 이제 신고가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네, 26,500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자리인데, 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다면 26,500원이나 27,000원 정도 한번 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때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자, 폴더버폰 관련주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하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솔루션입니다. 이 종목도 추세는 괜찮죠, 지금. 그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기관 외국인 수급을 좀 많이 좀 챙겨보자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챙겨서 지금 관심 좀 놓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도 차트 한번 보시면 많이 빠졌거든요. 월봉 보시면 조금 눌렸죠. 이제 기준선 근처까지 왔죠. 그죠? 전환선과 기준선 이제까지. 월봉상 보조배 스토캐스틱이 바닥을 잡고 돌리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월봉상 바닥권이 눌러지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보시면
뭐 제법 올라왔는데 절반 정도 올라왔지만요. 네, 이 종목도 조금 요번에 눌러지면 같이 눌러지면 좀 입을 조금 닫아주면 이렇게 아이고 입을 조금 닫아주면 또 좋은 공략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38,500원 정도, 39,000원 정도. 네, 이 정도 오면 좋겠죠. 일봉은 좀 높으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아직 지금 계속 관심 좀 넣어주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시장에 무슨 변동성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다음 주 중에 한번 찾아뵐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연휴 끝날 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은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